안녕하세요. 리눅스 기초 수업을 진행할 리카그룹 중 IT교육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 박준수입니다. 수업을 보시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혹은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베이직 커맨드라고 해서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명령, 네 가지 단원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할 부분은 기본 명령어들과 디렉토리 관리 명령어들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파일 관리 명령어와 시스템 종료와 재부팅 명령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파일 관리 명령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쪼갰고요. 그래서 약 강의는 30분 정도로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해서 페이지 커맨드. 일단 리눅스 기본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얘기를 하고요. 뭐 시간 관리 및 도움말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명령어들이 기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울 게 파일 및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 그래서 파일과 디렉토리들을 관리하는 명령어. 그래서 관리라고 하면 생성,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 외에 필터 명령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시스템 종료 및 재부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버를 종료하고 재부팅하는 명령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명령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date라고 하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date란 현재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을 출력하거나 혹은 다른 시간으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터미널에서 입력을 해보게 되면 d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현재 시간과 날짜, 요일까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d yyy 해서 m month 월을 얘기를 하고요. dd day 일을 얘기를 하고요. h hour 시간, m minute 분, y year 연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거 보게 되면 요렇게 설정하게 되면 2014년 4월 17일 19시 23분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결과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터미널 창을 열고 데이트 12 25 11시 15분 2016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2016년 12월 25일 11시 15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데이트를 입력을 했을 때는 현재 내가 설정한 시간부터 다시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d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칼이라고 하는 거 캘린더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달력 정보를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정은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출력만 가능한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했을 때는 현재 맞춰진 시간에 대한 현재 맞춰진 날짜에 대한 요일에 대한 정보가 한 달의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요일을 집어넣고 뒤에 연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2015년도 8월달 달력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car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rdat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격지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트 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타임 서버에서 시간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내 서버와 시간을 동기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서버는 말 그대로 시간을 제공하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옵션, 주로 사용하는 옵션이 -p 옵션과 -s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time.boram.net 요게 타임 서버의 주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는데, 자, 얘는 리모트죠. 즉 원격지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하는 방법은 자, 얘 위쪽에 아이콘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 ETH 0번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X 표시 없어지고 갖다 대면 자, 현재 유서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ETH 0번 설정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IP 확인하는 건 자, if config 즉 인터페이스 컴퓨터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을 했을 때 ETH 0번에 이렇게 IP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시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date -p time.borat.net 자, 입력하게 되면 자, 요일, 월, 일, 다음 시간, 그 다음 자, 연도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현재 내 서버에 대한 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원격지 서버, 즉 타임 서버와 현재 내 서버에 대한 시간을 동기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s라고 하는 옵션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그리고 데이트 입력했을 때 자, 현재 타임 서버와 동기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rdate라고 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로그네임. 자, 로그네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 즉 사용자명, 계정명을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uname. 자, uname은 시스템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옵션이 좀 많죠. 그래서 -a 모든 시스템의 정보를 출력하고 -m 하드웨어 타입을 출력을 하고 -n 네트워크 노드 호스트네임, 즉 호스트네임을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i 하드웨어의 플랫폼, 즉 시스템 아키텍처를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 운영체제 타입을 출력을 해주고 -r 커널 릴리즈 넘버 출력, -v 커널 버전 출력 해서 이러한 옵션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하나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uname 자, 입력하게 되면 자, 리눅스라고 뜨죠. 그래서 현재 운영체제의 종류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uname -a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정보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각각 따로따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옵션들을 쓴다라는 얘기야. -m은 하드웨어 타입. 자, 현재 하드웨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i686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하드웨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아키텍처 혹은 하드웨어 플랫폼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RPM이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uname-n. 자, 리카.linux. 자, 얘가 호스트 네임, 서버 명이 되겠죠. 자, 얘가 시스템 아키텍처, 즉 하드웨어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i386. 자, -5. 얘는 자, 그누 리눅스라고 해서 자, 그누 리눅스라고 해서 자, GNU 제일 첫 번째 강의 때 배웠죠. 그래서 1강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 리눅스다라고 해서 자, GNU 리눅스는 그누 리눅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uname-r. 자, 커널 릴리즈 넘버, 커널 버전을 출력을 해주고, 자, -v는 커널 버전을 출력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명령어. 자, 맨은 매뉴얼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이 설명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령에 대한 자, 설명서 페이지, 매뉴얼 페이지를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n, uname. 자, 입력하게 되면 uname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이름, 개요, 설명, 옵션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형태나 혹은 옵션을 까먹었다라고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는 자, 영문자 Q 누르시면 자, 명령어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명령어들도 쳐보면 로그네임, 사용자의 로그인명을 출력을 해준다. 자, 이런 식으로 명령어에 대한 자, 매뉴얼 페이지를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man입니다. 자, 다음 클리어. 자,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정리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전과 후가 있죠. 그래서 전에 자, 이렇게 뭔가 내가 입력하고 출력 결과가 있었을 때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이렇게 깨끗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리어 자,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태까지 입력했던 명령어는 자, 여기 스크롤 위로 올리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어는 어떤 작업이 끝나면 쳐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알리아스. 자, 별칭을 지정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별칭 별명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단축 명령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한번 써봐야죠. 자, 알리아스. 자, 뭐 l은 로그 네임. 자, 로그 네임은 사용자에 대한 계정명을 출력해 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L 엔터 치면 이렇게 접속한 계정의 정보를 출력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알리아스 교재에 있는 대로 자, 헬로우는 자, 입력하고 헬로우 자, 입력하면 이렇게 안녕이라고 출력이 되죠. 자, 에코도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현재 알리아스에 대한 등록된 알리아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알리아스라고 하는 명령어만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 등록된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알리아스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on 알리아스라고 해서 자, 내가 지울 알리아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L은 안 먹죠. 이런 식으로 생성해 줄 수 있고 삭제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터미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hello 치면 안 되죠. 자, 알리아스 명령을 통해서 지정한 별칭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터미널에서만 실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서 등록한 거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시스템 종료하고 다시 띄우면 없어지겠죠. 뭐 영구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기본 명령어들, 자,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이제 디렉토리 관리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cd,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로를 변경하는, 현재 위치를 변경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cd 루트 그러면 자, 이게 현재 위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루트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cd usr의 빈. 자, 그러면 usr의 빈으로 가고 자, 상대 경로 자, 상위에 루트 자, 루트 그러면 현재 루트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 이동이 가능하죠. 자, 마찬가지로 cd 빈 해버리면 자, 루트 밑에 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 똑같은 디렉토리 명을 가진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디렉토리 명을 가진 자, 경로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자, 프롬프트에서 똑같이 빈이라고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경로, 즉 절대 경로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pwd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를 절대 경로의 형태로 출력해 주는 게 pwd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wd 다음은 루트 마찬가지로 pwd 자, 그러면 루트 자, 이런 식으로 자, 현재 경로를 절대 경로 상태로 보여주는 명령어가 pwd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동을 할 때마다 경로를 변경을 할 때마다 pwd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cd와 pwd를 그냥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ls 자, 리스트라고 해서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출력해 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안에 어떠한 파일이나 혹은 어떠한 디렉토리들이 있는지, 즉 하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형식은 자, ls 옵션 그다음 지정할 디렉토리 그래서 대상이 되겠죠. 타겟이 되는 거고 자, 옵션은 -l, -a, -d, -i 뭐 많죠. 그래서 자, -a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정보를 자세히 출력 -a는 모든 파일을 출력, 즉 숨긴 파일까지 출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d는 지정한 디렉토리 자체를 출력
마이너스 i는 파일의 i노드를 출력을 해주고, 마이너스 k는 자 파일의 크기를 킬로바이트 단위로 마이너스 대문자 r. 그래서 여기 주의하실 게 리눅스는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써준 건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소문자로 써준 건 소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즉 A와, 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소문자 A와 대문자 A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기능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문자 R, 자 얘는 하위 경로, 즉 모든 하위의 목록까지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위에 뭐가 있는 것까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대문자 F, 자 얘는 파일 유형을 이름 끝 기호로 출력. 다음 마이너스 대문자 A는 점과 점점, 즉 점은 현재 디렉토리,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를 나타내겠죠. 자 요것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좀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자 루트로 합시다. 그래서 ls, 자 이렇게 치면, 자 ls라고 하는 명령어만 입력을 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파일명 혹은 디렉토리명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ls라고 하는 명령어만 사용하면 얘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l이라고 하는 옵션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요것들이 이제 해당 요거에 대한 정보들이 되겠죠. 즉 객체에 대한 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뉠 때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각각의 정보를 하나의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총 7개의 필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파일 유형, 자 파일 유형을 출력을 해주고요. 자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얘가 파일인지 아니면 디렉토리인지 이러한 것들을 출력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앞에 첫 글자가 자 슬래시면 디렉토리, 자 바일 경우에는 파일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위에 세 개는 파일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렉토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기호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기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권한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숫자가 남아 있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링크스에서 연결된 파일의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뭐 루트라고 나와 있는데 루트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앞에를 UIDT를 GI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오너십,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두 번째, 2번 퍼미션이라고 하는 허가권과 네 번째, 오너십이라고 하는 소유권 두 개를 합쳐서 권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일단 얘가 허가권이고 얘가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만 해두세요.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숫자가 나오죠. 자 얘는 파일 크기를 나타내고요. 기본 단위는 바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자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생성된 시간 혹은 안의 내용이 최근에 수정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마지막으로 저장한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필드는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면 파일명, 디렉토리면 디렉토리명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ls만 쳤을 때는 이름만 마이너스 l을 붙이면 자세히 자, ls-l의 알리아스 별칭을 얘기를 하죠. 자, 알리아스 쳐보면 자, ll은 ls-l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리아스 별칭이니까. 자, 다음 자, 옵션을 여러 개 쓰고 싶다, 즉 다중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붙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A라고 하는 옵션, 즉 모든 파일, 숨긴 파일까지 출력해주는 옵션과 자, 자세히 출력해주는 옵션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아까 떴던 건 이것들인데 A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하니까 자, 이렇게 자, 요것들이 추가가 됐죠. 자, 추가된 목록들의 차이점은 자, 공통점 추가된 자, 개체들에 대한 목록들에 대한 공통점은 이름 앞에 전부 다 점이 붙였죠. 그래서 파일명과 디렉토리명 앞에 점이 붙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전부 다 숨긴 파일과 혹은 숨긴 디렉토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숨긴 파일의 구분을 이름 앞에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점과 점점이 있죠. 자, 얘가 하나는 현재 경로, 즉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점점은 상위 경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가 자, 루트니까 여기니까 자, 상위 경로는 최상위 디렉토리인 루트를 얘기를 하겠죠. 해서 자, 이렇게 쓰면 대문자 A 옵션으로 바꾸면 이 점과 점점, 즉 현재와 상위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사용을 한 번씩 해보세요.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써도 되고 세 개를 같이 써도 되고 뭐 여러 개를 같이 써도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 반대되는 옵션들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mkdir 자, make 디렉토리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형식은 mkdir 옵션 디렉토리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dir 자, 홈에 리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안 보이겠죠. 루트 밑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자, 여기를 지정하고 봐야 자, 리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겠죠. 확인은 뭐 생성된 시간 보면 되지. 뭐 지금 만들어진 거겠죠. 데이트는 이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 개의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경로 안 쓰고 이름만 지정한다라는 얘기는 현재 경로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랑 자, 이미 있겠죠. 그래서 확인하면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디렉토리, B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 때는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자, mkdir 슬래시 a 슬래시 b 슬래시 c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은 경로가 되는 거고, 마지막 얘만 타겟이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럼 얘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 경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자, 루트 밑에 a라고 하는 거, 그 다음 a 안에 b, b 안에 c, c 안에 d 라고 하는 게 없죠. 자, 여기는 a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려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귀찮다, 한 번에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P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자, 입력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숨긴 파일을 자세히 출력해 주는데, 자, R은 하위 경로까지 출력해 준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상은 A. 자, 이렇게 지정하면, 자, A 밑에 B 있고, B 밑에 C 있고, C 밑에 D 있고, D 밑에 EF까지, 그리고 EF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P는 parent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 상위 디렉토리까지, 자, 상위 디렉토리까지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옵션을 얘기합니다. 자, 알아두면 편하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